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7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이번 영상은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론은 어떤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는지, 개로는 앞선 영상을 보셨겠지만 크게 난이도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략론 또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서비스 청사진 구성도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청사진 문제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볼까요? 가 같은 경우는 구분선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행동? 네, 고객의 행동이죠. 바로 밑에 선 밑에 있는 두 번째 나의 행동은 일선종업원의 행동이죠. 그 밑에 있는 다는 또 구분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후방종업원의 행동. 그 밑에 있는 구분선 바로 아래인 라는 지원 프로세스가 되겠죠. 제가 왜 왼쪽 거부터 다 읽어드렸냐면 지금 구분선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걸 먼저 아셔야 마, 바, 사를 맞추는데 가장 수월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행동과 일선종업원의 행동을 나누고 있는 선, 네, 고객과 직원, 그러면 이 둘이 뭐합니까? 네 글자로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마는 상호작용선이 됩니다. 일선종업원과 후방종업원을 나누는 선, 가시선이죠. 그 다음에 후방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를 나누는 선, 내부 상호작용선입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 이용에 따른 장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장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장점. 1번 볼까요? 서비스 종사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지금 바로 앞에 문제에서 보신 게 청사진이거든요. 저 청사진 그려놓는다 그래가지고 종사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1번이 오답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요, 저희가 원하는 문제 유형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길고, 그랬을 때 답이 1번에 있는 문제 유형,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전부 다 청사진 이용에 따른 장점 꼭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음번에 또 출제가 된다면 아마 쉽지 않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정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번, 3번, 4번, 5번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소리 VOC입니다. 관리에서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 중 굿맨이 제시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저희가 이 내용 갖고 설명을 드릴 때 실제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훼손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결국 훼손한다라는 얘기는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올바른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세요라고 한다는 건 올바른 내용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봐요. 1번. 일관성 없는 자료 분류. 말이 안 되겠죠. 자, 훼손하는 거예요. 2번.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분석.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돼요. 훼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 결론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는 다양한 분석. 맞아요? 안 되죠. 결론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르게 보고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4번. 능률성을 강조하고 중복되지 않는 자료의 수집.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네, 훼손되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답은 4번입니다. 5번. VOC로 인해 실행한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 미비. 자, 이것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이 관점 잘 구별하시면 암기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올바른 내용이다 라는 것만 찾으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제. MOT 사이클 차트 분석 단계를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자, 이렇게 보기에서 5단계를 다 써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봤던 문제의 유형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전부 다 괄호를 친 상태로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놓고 아래쪽에서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은 그 문제 유형이 나오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1단계 접점 진단, 3단계 사이클 세분화, 4단계 시나리오 만들기, 5단계 표준안으로 행동하기. 자, 이렇게 다 써줬어요, 전부 다. 그러면 1단계 서비스 접점 진단은 저희가 다른 말로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기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네, 큰 덩어리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서비스 접점 설계, 다른 말로 유닛 설계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래야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덩어리를 만들어야. 자, 이 관점으로 따지시면 굉장히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물론 5단계를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암기가 필요합니다.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마케팅 개념의 변화와 관련해 생산 개념입니다. 생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생산 개념. 자, 그럼 하나씩 봐요. 1번. 가장 오래된 마케팅 개념이다. 맞습니다. 2번.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 맞죠?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수업을 할 때 교육생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성비 말씀을 드려요. 예, 이 관점, 제품의 활용성 때문에. 3번. 소비자는 이용 범위가 넓고 원가가 낮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이것 또한 가성비잖아요,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4번. 시장의 욕구보다 기업의 내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판매자 관점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래서 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판매자 관점에 해당된다 라고 나오다 보니까요.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판매 개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5번. 기업이 시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용되며 주로 북유럽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설마 북유럽 선진국에서 이용범위 넓고 원가가 낮은 제품을 선호한다?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산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케팅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4번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꼭 참고해 보셔야 될 문제 유형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왓 분석과 관련해 외부 기회 요인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거. 자, 외부 기회 요인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물어봅니다. 스왓 중에 결국 뭘까요? 네, O에 해당하는, 오퍼튜니티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규제 뭘까요? 외부 위협이겠죠. 소비자 기호의 변화, 외부 위협입니다. 우월한 대체제의 등장, 외부 위협이죠. 새로운 시장의 발견, 얘가 뭘까요? 네, 외부 기회 요인이죠.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의 출현이다. 외부 위협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유가 있어요. 1번, 2번, 3번, 5번이 다 외부 위협이에요. 그런데 4번만 외부 기회 요인이잖아요. 개론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워딩을 바꿉니다 라고 했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략론 베이스에서는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워낙 쉽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암기가 기반돼야 되는 필드를 갖고 있는 분야가 CS 전략론이라서 그래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4번이 이 문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발견이라는 것이 외부 기회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위협, 뭐 내부 강점, 내부 약점, 그 다음에 외부 기회 네 가지가 나오면요, 한 번은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이 세부 사항들을 암기가 아니어도 돼요. 암기가 아니어도 되지만 암기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놓고도 암기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일반적 성인이라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마저 암기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머리 깨져가지고 이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왜 기회가 되고 왜 위협이 되고 왜 이게 우리 강점이 되고 이게 우리 약점이 되는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관점으로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인구 통계적 변수를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인구 통계적 변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적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수업할 때 조금 시쳇말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호구조사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개인 어떤 신변에 대한 내용들일 거예요. 인구 통계적 변수가. 그럼 나이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니다. 나이. 성별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소득 들어갑니까? 소득 들어갑니다. 이거 소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업 뭐 하는 분이에요? 들어갑니다. 상표 충성도. 자, 행동 분석적 변수죠. 제품 사용량 똑같이 행동 분석적 변수예요. 라이프 스타일 저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 분석적 변수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해당하는 거 찾아내세요라고 얘기가 되면 네, 나이, 성별, 소득, 직업 다 앞에 있네요. 전부 다.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강사가 개인 신변에 대한 거예요. 또는 어떤 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키워드는 드리지만 힌트는 드리지만 절대 이게 모든 걸 다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보시면서 좀 암기를 좀 활용해 보셔야 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아커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절차 6단계 중 아까 보신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 문제에서 MOT 사이클 차트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괄호를 치고 거기다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씁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오는 이 단계 플로우 차트를 물어보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예 딱 힌트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구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요. 1단계, 2단계는 경쟁자예요. 무조건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경쟁 기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가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요. 그게 포지셔닝 결정, 포지셔닝 의사 결정이에요. 3단계, 5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요. 1단계, 2단계하고 다르게 소비자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모니터링이에요. 자, 지금 막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아코와 샴비의 포지셔닝 전략 수행 절차 6단계는요. 꼭 기억하세요. 키워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경쟁자예요. 경쟁자. 세 번째 단계가 경쟁 기업이 나오지만 이건 키워드로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가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요. 포지셔닝 결정, 포지셔닝 의사결정이에요. 3단계, 5단계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 라에서는요. 1, 2단계가 경쟁자였잖아요. 라는 소비자 분석 수행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가 경쟁자 맞죠. 2번 나 경쟁자 맞아요. 3번 다 포지셔닝 맞습니다. 4번 나 소비자 맞아요. 5번 소비자 아니요. 3단계와 5단계가 동일 단어가 들어간다니까요.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맞지 않는, 알맞지 않은 건 마에 있는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구별할 때 꼭 기억하세요. 이 단계. 1단계, 2단계 경쟁자, 3단계, 5단계 포지셔닝 결정, 포지셔닝 의사결정, 4단계, 1, 2단계 경쟁자와 반대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돼도 충분히 다 대비가 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피지컬 에비던스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는 조금 이걸 뭐랄까요? 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요. 고객 편의상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1번 환경 맞아요. 2번 제도적 장치. 자, 제도적 장치가 고객 편의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 장치는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장비, 시설 설계, 직원의 복장 전부 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물리적 증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제도적 장치만 피지컬 에비던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암기를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구별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거.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뭐뭐란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비스 활동의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키워드가 있어요. 노동 집약적인 부분,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을 기계로 대체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계획화, 조직 훈련, 통제 및 관리 등의 시스템을 서비스 활동의 전개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서비스 활동의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기계로 대체한다. 자, 저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거 서비스 뭐라 부를까요? 공업화입니다. 서비스 공업화.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기계로 대체합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하게 만듭니다. 서비스 공업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서비스 공업화라는 거 갖고 저한테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서비스 패러독스냐는데 그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서비스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비스 공업화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패러독스하고요, 공업화하고 동일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공업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보기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꼭 잊지 말고 구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어보시고 설명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이 영상만 갖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희 거 홍보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고요. 서점이라든가 뭐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서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는 교재 외 기출문제 위주로만 기본서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교재의 기본서만 갖고 나는 시험 준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총 13회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 분석 자료만으로는 시험 준비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래 보시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 교재를 구매하셨다는 걸 인증해 주시면 다 등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최신 기출 문제, 뭐 다중 출제가 됐던 핵심 문제 분석 자료, 그다음에 챕터별로 나누는 뭐 출제 경향과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까지 병행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시험 합격에 대한 뭐 필요한 전문 자료는요. 다 제공해 드려요. 전부 다. 문제는 유료예요. 전부 다. 위에 교재도 그렇고요. 아래 카페 가입할 때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구매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매하셔서 학습해 보시면 시험 합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완벽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